자, 26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거기 3절에 부동산 매매업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이제 이렇게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용상으로 부동산 이게는 거의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거의 다 임대업이 나왔기 때문에 이해하고, 그 밑에 주택 신축 판매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매매는 말 그대로 매매를 업을 하는 거고, 시험 문제에 만약에 얘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이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 어떤 경우 매매업으로 보고 어떤 거는 주택 신축 판매업으로 보느냐 구분하는 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주택을 신축해서 팔면 얘는 세법에서 건설업으로 봅니다. 건설업. 그러니까 이게 매매업으로 보는 것보다 건설업으로 보는 게 세제상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건 뭐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주택 신축 판매업이 건설업이니까 이거 아닌 건 다 뭐라고 하면 돼요? 매매업 그러면 돼요. 임대가 아닌 이상은. 얘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주택을 뭐 있다고요? 신축해서 팔면 건설업, 아니면 매매업. 다 된 거죠. 자,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자, 주택을 매입해서 팔면 뭐다? 매매업. 상가를 신축해서 팔면 매매업. 상가 신축. 주택 신축, 상가 신축, 매매업. 그죠? 똑같은 얘기죠. 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그냥 팔면 매매업. 그런데 이 토지에다가 만약에 주택을 신축해서 팔면, 주택을 신축해서 토지랑 같이 팔면 이 토지도 뭘로 본다? 건설업. 주택을 신축하게 되면 부속 토지가 주택의 부속 토지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팔면 매매업인데 주택을 신축해서 같이 팔면 토지도 뭘로 봐? 주택 신축 판매니 건설업. 본인이 소유하던 토지에 상가를 신축해서 같이 팔면 걔는 전체 다 매매업.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근데 주택 신축은 이 토지를 그러면 매매업이 아니라 건설업으로 하잖아요.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 부속 토지 무제한으로 전부 다 건설업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양도세 비과세하고 똑같이 주택 정착 면적의 도시 지역은 5배, 밖은 10배까지 해서 거기까지만 건설업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1년에 한 동의 주택만 신축해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뭘까요? 1년에 한 동의 주택을 신축해서 팔았대. 건설업이잖아요. 한 동이 두 동이 주택 신축이니까 건설업. 그죠? 내가 주택을 신축했는데 안 팔려서 잠깐 세줬다가 팔았어요. 주택을 신축했는데 안 팔려 잠깐 세줬다 팔았다. 뭐예요? 건설업. 주택 신축만 들어가면 무조건 건설업이라니까. 뭐 한 동이든 네가 짓든 내가 짓든. 자, 내가 안 짓고 건설업자한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해서 팔았어요. 그게 뭐예요? 건설업.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주택 신축만 들어가면 한 동이든 두 동이든 내가 짓든 네가 짓든 세를 줬고 말건 주택 신축 판매는 뭐다? 건설업이다. 나머지는 매매업. 그냥 이렇게 정리하세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267페이지 사업수록 나오고 그 2번에 부동산 매매 건설업 주택 신축 판매 의의라고 돼 있죠. 1번에 부동산 매매업의 의의가 나와 있고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매매업의 범위가 나옵니다. 동그라미 2번에. 그 있죠. 부동산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 기간 내 1회 이상 부동산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걔는 뭘로 본다? 매매업으로 본다. 그러니까 우리 매매업이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매매업이 소득세법에서는 매매업이 뭘 매매업이란다 정의가 없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해가지고 그 매매업의 정의를 해놓은 거고요. 뒤에 가면 그 이제 범위 판정이 나옵니다. 그것만 잘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 있죠? 뭐 그런 거 다 풀 거 없어요. 그죠? 우리 교재는 그냥 그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간단하게 정리가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뭐만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세요. 지금 나온 대로. 요 두 개만 구분해서. 그죠? 얘랑 구분하는 기준은 뭐다? 주택을 신축해서 팔면 건설업이고 나머지는 뭘로 본다? 매매업으로 본다. 이렇게 그냥 기억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나머지 거기 막 구체적으로 돼 있는 거는 뭐 거기는 얘가 거의 시험에 임대업이 나왔기 때문에 얘가 나온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한 거 정도는 구분을 해 주시고 가야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소득세 관련 내용 정리하시고 이제 중요한 양도세를 가보겠습니다. 276페이지. 하여튼 뭐 5문제는
뭐 나온다고 봐야죠, 얘는요. 양도. 그리고 이 뭐라고요? 소득세. 그랬죠. 다시는 얘기지만 우리가 뭘 양도했다고 세금을 내는 건 아닙니다. 양도했다고 내는 게 아니라 양도해서 뭐가 소득이 생겼을 때만 낸다겠죠. 항상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차익이 생겼을 때만 세금을 냅니다. 팔았다고 내는 건 아니다. 그런 거죠. 그럼 우리 양도세는 제일 먼저 기본으로 양도의 개념을 알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양도는 개인과 법인 중 누가 양도를 말하냐면 개인을 말합니다. 그죠? 법인은 양도를 하게 되면 세금을 냅니다. 근데 걔는 뭘 내요? 법인세를 냅니다. 법인세. 양도세를 내는 게 아니라. 그 양도세는 누구만 관련된 거야? 개인과 관련된 거고. 미등기 건물을 팔았어요. 양도세 낼까 안 낼까요? 미등기 건물. 미등기는 양도세 안 내요? 양도 안 내는 걸리면 죽죠. 70%, 세율이 70%. 세법은 등기 등록은 상관없다니까요, 여러분. 등기 등록은 공시라는 거잖아요. 그건 공시법 얘기고 우리 세법은 그냥 실질과세 원칙이라. 그러니까 얘는 뭐랑 관계없다. 등기 등록과 관계없다 했잖아요. 뭐가 중요하다 했어요.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면 얘가 중요한 거죠. 그럼 양도로 봅니다. 대가가 있으면 양도. 무상이면 상속이나 증여가 된다 그랬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양도의 개념이라. 이렇게 해서 차익이 생겼을 때 되는 게 뭐다? 양도 소득세입니다. 해서 우리 교재는 276개 총설 나와 있고요. 그런 얘기고, 그다음 오른쪽에 과세권자, 납세 의무자 나와 있네요. 과세권자는 아까 저기하고 똑같네요. 양도세에 관한, 납세지 관한 세무서장, 국세니까 종부세하고 똑같죠. 그래서 납세지는 그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어디다? 세무서다. 사람 중심이라겠죠. 그리고 거기 납세 의무자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기준이 나옵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자, 거주자는 뭘 말한다? 거기 우리나라에 뭐가 있거나, 의 나와 있죠. 주소를 두거나, 박스 안에. 1과세 기간 동안 183일 이상 거주를 둔 개인을 뭐라고 한다? 거주자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소 있으니까 거주자고, 주소가 없지만 1과세 기간 동안에 며칠 이상이요?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 주된 생활 근거지 같은 걸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되면 너도 뭘로 보겠다? 거주자로 보겠다. 비거주자는 그게 아닌 자고. 둘의 차이는 거주자는 무제한 납세 의무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무제한으로 세금 낸다는 얘기 아니라 얘는 국내와 국외자산, 양도시 다 납세 의무가 있다는 뜻이고, 비거주자는 국내 자산 양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주자니까 어떤다는 거? 외국에서 소득이 발생해도 한국에다 세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에 주소가 아무도 없는 애잖아요. 근데 한국에 소득이 발생했으니까 뭐는 내고 가야 돼? 세금은 내고 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죠. 근데 거기 국외자산 양도까지 나오는데 그건 지금 안 하겠습니다. 그건 뒤에 가면 국외자산 양도 나오거든요. 그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뭐만 기억해라? 거주자란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거나 1과세 기간 동안에 며칠 이상 183일 이상 거주를 둔 자를 말하고, 비거주자는 그게 아닌 자를 말한다. 둘의 차이는 거주자는 국내외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고,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그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뒷장에 이제 뭐부터 나와요? 과세 대상부터 나옵니다. 과세 대상. 요새 벚꽃놀이 때문에 저 아래쪽은 학원에 벚꽃놀이 한다고 학원도 안 나온다니까. 그 구경 간다고. 지금 벚꽃놀이 갈 때요. 지금이 참 대책 없어요. 그죠? 벚꽃 가야 차만 밀리고 복잡하기만 하지. 그거. TV에서 보는 게 제일 아름다워요. 전국에서 제일 멋있는 데만 찍어가지고 보여주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 찍은 거 봐봐. 거기 실제 가봐. 거기 못 찾아. 못 찾는다니까. 위에서 멋있는 거만 찍어가지고. 그죠? 시험 끝나고 가세요. 시험 끝나고. 괜히 거기 왔다 갔다 하다가 훅 가지 말고. 제가 가보니까 별것도 없어. 힘 안 들고. 그죠? 그래서 꽃 다 졌어 이제. 비어가지고. 그죠? 잘 됐죠? 열받잖아요. 나는 공부하고 있는데 벚꽃놀이 한다고 남들 구경 가면 짜증나지 않아요? 근데 비 오면 기분 좋지 않아요? 너도 못 가지? 나도 못 가고 잘 됐어. 그죠? 벚꽃은 무슨 벚꽃? 그죠? 복잡하게 신나라고. 이러면 축제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죠? 빨리 끝내야지. 이러면 공부 빨리 끝내고 그냥 깔끔하게. 그죠? 올 겨울부터 그냥. 그죠? 눈 구경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죠?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자, 대상은 278페이지 그 박스에 표로 정리되어 있죠.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일단 얘는 큰 제목으로 뜨면 그냥 이런 거죠. 토지 건물 들어가고. 또 뭐 있어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 권리는 뭐가 있다? 지상권이 있고,
그다음 뭐 있어요? 전세권 있고, 그죠? 전세권. 말 그대로 권리죠? 그리고 뭐 있어요? 부동산 임차권이 있습니다. 부동산 임차권. 근데 요 임차권은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얘는 채권이라 그런다. 이제 채권. 채권은 양도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등기를 해야 돼. 그래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원래 양도세는 등기랑 관계없다 했죠? 얘만 그렇습니다. 얘가 시험에 과세 대상이 계속 시험에 나왔어요. 최근에 2년 간격으로 계속 나왔어요. 짝수에 24, 26, 28 이렇게. 근데 정답이 최근 연장 2번 다 얘가 정답이었어요. 부동산 임차권. 그러니까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걔 대상이 아니다? 아니고. 그죠?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시험에.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부동산 아니지만 권리지만 이걸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중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대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는 거 아니고요. 이 말 그대로 이해하면 돼요. 이거 아시죠? 분양권. 분양권 양도하면 양도세 냅니까? 안 냅니까? 분양권은 부동산입니까? 부동산을 권리입니까? 얘는 권리예요? 부동산이에요? 권리죠. 자, 이 분양권 양도하면 양도세 낸다? 안 낸다? 그러니까 이 중개업이 골 때리는 게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어디가 개발을 한대. 그러면 중개업자가 뭘 해서 돈 벌게요? 분양권 전매해서 돈 버는 거야. 분양권 전매. 그 전매 제한이 되면 돈 벌 게 없어요. 전매라는 거다. 전매가 뭐야? 계속 넘기는 거지, 하나 가지고. 그럼 내가 그 전매하면서 중간에 중개하면서 뭐야? 한 번 할 때마다 양타해가지고 한쪽에서 뭐 100만 원씩 받고 이런 거잖아요. 그걸로 계속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가 택지 개발하고 막 대규모 개발 사업 하면 거의 중개업자가 돈 버는 건 분양권 전매입니다. 얘가 당연히 양도세를 내죠. 그러니까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에 중과세가 뭐가 있어요? 분양권은 세율이 50%예요. 조정 대상은 무조건 50%. 왜요? 이게 투기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얘는 권리잖아요. 근데 왜 양도세를 내요? 이걸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가면 아파트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앞으로 부동산을 뭐 할 수 있는 권리?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거죠. 그래서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권 이런 것들이죠. 하나만 더 하면 우리 공법에 이런 거 배우잖아요. 토지, 상환, 채권 이런 게 있어요. 이 채권이네. 얘는 양도세 대상이 아니다. 자, 뭘 생각하라고요? 이걸 갖고 있으면 나중에 내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느냐를 생각하면 되는 거지.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이 이름이 뭐예요? 나중에 공사 끝나고 이거 가져오면 토지로 뭘 해주겠대? 바꿔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나중에 뭘 취득할 수 있어? 토지를 취득할 수 있지. 그러니까 얘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얘는 대상이 그런 거라는 거지. 이걸 일부러 외울 건 없습니다. 국민주택 채권은 양도세 대상일 거 아닐까요? 국민주택 채권. 이거 들어보셨죠? 국민주택 채권. 공법에 주택법에 나오잖아. 일종 국민주택. 이건 우리 여러분 실제로 많이 삽니다. 언제? 아파트 사업할 때 채권 사야 되고 자동차 등록할 때 채권 사야 돼요. 그 채권이 일종 국민주택 채권이잖아요. 자, 이거는 양도세 대상이 아니다. 아니죠. 왜? 이거 갖고 있으면 나중에 국민주택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 채권은 이건 뭐야? 국민주택 기금을 마련하는 거지. 이걸 팔아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아닌 거죠. 그런 개념으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세 번째, 기타 자산. 얘는 4개 있는데 2개만 기억하면 된다 했죠. 하나는 뭐예요? 영어권. 이것도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얘는 뭐가 중요해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이게 중요하죠. 함께 양도하는 영어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어권을 단독 양도는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 시험에 얘하고 얘가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임차권하고 얘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죠. 영어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는 이게 된단 말이지. 걔는 아니고. 그 뭐랑 같이? 사업용 고정자산과 같이 팔았을 때만 대상이 된다. 그리고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얘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법이 2개 있는데 걔는 뭐 시험에 안 나오니까 볼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주식, 나머지 파생상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게 뭐라겠어요? 이 큰 제목은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토, 건, 부, 기. 그리고 뭐?
그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항상 이게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눈다.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얘가 우선이에요, 일단. 큰 제목. 근데 파생 상품은 선물 옵션이니까 우리가 관계도 없어요. 중개사 이거 낼 일 없고요. 그죠? 근데 얘는 기본 공제할 때 한번 나와요. 기본 공제할 때 소득별 공제에서 연 250 할 때 이렇게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얘네 전체 250, 얘 250, 얘 200. 그때 한번 나오죠, 얘는. 파생 상품. 그죠? 그 주가 되는 건 뭐예요? 요 토건보기 4개하고 주식인데 얘는 왜 기억을 하셔야 된다? 우리가 이거 나중에 배우죠. 취득 시기 의제량을 배워요. 이날 취득 안에 취득한 거로 본대. 그거 할 때 이 토건보기 4개가 똑같고 주식이 달라요. 예를 들면 이 4개는 84년 12월 31일 이전에 산 건 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거로 보고 얘는 85년 12월 31일 이전에 산 건 86년 1월 1일 이렇게 달라지죠. 그게 두 개로 나눠지고 또 금방 말씀드린 기본 공제 연 250 할 때 어떻게 돼요? 이 4개 묶어서 1년 550, 얘 250이에요. 또 달라지죠? 그 다음에 뭐 또 있어요? 예정 신고 기한도 얘네 넷이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인데 주식은 또 달라져. 물론 이건 알 필요도 없지만 얘는 반기 말부터 2개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계속 이거 두 개 묶어서 나가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결손금 통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한번 맞춰보세요. 동일 연도에 토지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결손금을 통산한다. 동일 연도에 토지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 결손금이 발생하면 결손금을 통산한다. OX. 이런 통산이 뭐예요? 둘이 플러스 마이너스 한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올해 주식도 팔고 땅도 팔았는데 하나는 차익이 나고 하나는 차손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두 개를 통산한다 안 한다? 토지와 주식을 서로 통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 왜? 그룹이 다르잖아요. 그 얘기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얘는 얘네들끼리만 하고 얘는 얘대로 따라한다는 거야. 이렇게는 없다는 거지. 이게 결손금 통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가 틀린 거야? 대상을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 자산 4개 묶어서 얘네들은 똑같은 기준을 적용한 4개를 같이 한꺼번에. 근데 주식은 다르다는 얘기죠. 그죠? 크게 구분을 2개 해가지고 이런 기준들이 다 틀리게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큰 제목으로 토건보기 같이 묶어서 같은 기준 적용하고 주식 따로 가고 이걸 먼저 숙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임차권 나오면 등기된 그런 거고 영업권 나오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특정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요 구분을. 그래서 이 부분도 시험에 실제 나왔었거든요. 동일연도에 토지와 주식을 양도한 경우 결손금 통산한다. 땡 틀렸다. 왜? 토지 주식은 그룹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없다. 그래서 요걸 먼저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는 다른 거 읽을 거 없어요. 그냥 278페이지 표 있죠. 그냥 그거 보고 제목 보시면 되는 거야. 막 그걸 옆에 막 구구절로 써 있는데 그걸 굳이 다 읽을 필요 없는 거죠. 278, 79, 80에서 막 80이라고 쭉 써 있잖아요. 그거 뭐 다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거 읽어 뭐가 없어, 그죠? 필요 없고 어디 하나 보자면 279페이지 혹시나 보면 279페이지 기타 자산에 양가로 이번에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있죠. 279페이지 기타 자산의 2번의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은 이용권 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에 비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 해놓고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하게 된 경우 그 주식 등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골프 회원권 이런 거 있죠. 각종 회원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로 안에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골프장에 골프 회원권은 없어요. 근데 그 골프장 운영하는 법인에 뭘 가지고 있어요?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럼 제가 주준 거죠. 그럼 내가 골프를 치러 갔을 때 회원권이 없다고 해서 입장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주주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골프장 시설물을 남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너는 뭐다? 너는 회원권은 없지만
주식을 보유함으로 혜택을 봤으니까 그 주식을 팔 때도 뭘 하겠다는 거예요? 과세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뭐 다 일일이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큰 제목 기억하시고 임차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영어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서 285페이지 가면 4절에 뭐가 있어요? 양도의 개념이라는 게 양도의 개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엊그제 불이 그렇게 난리더니 강원도 어쩌 눈 와가지고 지금 또 눈 왔다제? 눈 와가지고 눈 사이다. 그래부터 조금만 빨리 와서 얼마나 좋았어요. 며칠만 빨리 왔으면 불 나는 중간에 눈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장난 아니더라고요. 막 아유 싹 다 탔습니다 그냥. 그 자연재해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게 싹 타버렸으면 어떡할 거야. 아유 참 난리 그죠?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착하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진짜 죽으면 인생이 별거 없습니다. 막 힘들게 사고 해봤자 뭐 할까요 그거. 그죠? 저는 그 생각이 요새 많이 들어요. 그냥 막 뭐 해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족하면 살아야지. 그죠? 욕심부리 한도 없어요. 돈 많으면 뭐 할 거예요. 그 조양호 회장 갑자기 준 거 봐요. 그죠? 물론 뭐 원래 뭐 지병이 있어서 폐가 안 좋아서 원래 있었다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충격받아도 더 충격이 컸겠죠. 그 사내이사 그 대표이사 잘리는 바람에 그 사람들은 얼마나 그게 크겠어요. 충격이. 그죠? 아무래도 영향이 있겠죠. 근데 그 사람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 그 많은 돈이. 근데 그 돈이 자족을 못하는 거죠. 욕심인 거죠. 그죠? 돈 많으면 뭐야. 그래봤자 그 사람은 함박스테이크 먹고 우리는 그냥 뭐 돈가스 먹는 거야. 그 차이야. 그죠? 근데 돈가스 먹으면 난 돈가스가 더 맛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소고기 막 한우 1등급 특등급 먹는 것보다 난 삼겹살 훨씬 맛있거든요. 그죠? 청장 끓이면 훨씬 맛있고. 그러면 제가 더 훨씬 행복한 거잖아요. 왜? 나는 그거 먹으면 너무 행복하거든요. 막. 그죠? 김치 좀 붙여가지고 막 밀가루 해가지고 막 김치 팍 붙여서 파전에다가 해가지고 막걸리 짱 먹으면 어우 짱이거든. 양주 안 먹어도. 발렌타인 뭐 이 정도 필요 없거든요. 저는 안 먹거든요. 양주를. 술을 안 먹거든요. 저는 먹는 술이 카스 맥주 하나하고 동동주 막걸리 종류거든요. 근데 나는 세상에서 그게 제일 맛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막 비싼 주고 몇백만 원 주고 양주 먹으면 난 아무 의미 그거 하나도 안 물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제가 행복한 거죠. 그 사람보다 더 행복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람들 양주 먹으면서 행복할까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냥 먹으면서 접대하고 먹는 거지. 우리가 막걸리 먹을 때 먹으면서 너무 맛있다 이런 느낌은 안 받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맨날 좋은 것만 먹으니까 먹으면서 의뢰이 먹는 거지 그게 먹으면서 맛있다는 느낌은 안 먹을 것 같아요.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그죠? 벚꽃축제 왜 가요? 꽃 보러 가나요? 거기 가서 파전하고 막걸리 먹으러 가는 거예요. 왜? 거기 분위기가 좋으니까 먹는 거지. 그 재미인 것 같아. 그죠? 그렇게 따지면 저도 행복한 거네. 그죠? 너무 저는 근데 그런 것만 좋아한다서 와이프가 뭐라고 하긴 하지만. 그죠? 그리고 우리는 나가서만 먹을 때 찌개 먹자고 그러거든요. 그럼 뭐 청국장찌개 잘하는 데 가자 그러면 막 집사람 짜증내요. 왜? 집에서 맨날 먹는 거 왜 나가서 또 먹냐고 막. 그죠? 근데 나가면 별거 있어요? 똑같지. 별맛 없어요. 먹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자주 가고 사시면 돼. 얼마나 좋아, 행복해, 이 공부하는 게. 그죠? 남들 하고 싶어도 못해요. 여러분, 기회 있을 때 해가지고 1년에 싹 해서 학교 가셔야 돼. 형부님 놀면 안 되고, 출퇴근하시면 안 되고. 지금도 출퇴근하면 큰일 나요. 무조건, 퇴근 어디로 해야 돼? 수업 끝나면? 독서실이나 도서관으로 퇴근해야지. 집으로 바로 퇴근하면 안 돼요. 그럼 공부를 언제 할 거야? 그죠? 잘 생각하세요. 그죠? 자, 얘 보세요. 얘는,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이게요. 최근에도 나왔죠. 또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양도를 구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도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우 양도로 보고 어떤 경우 양도가 아니라 구분하는 거예요. 시험에 뭐라고 나와요? 이런 경우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맞았니, 틀렸니. 그럼 우리는 당연히 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 양도에 들어가고 어디에 해당이 안 되느냐. 이거는 책에는 구분되어 있는데 말씀드렸죠? 이걸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라고요? 요거라니까. 유상. 그죠? 이거라는 거. 그러니까 대가가 있으면 양도고 유상이 아니면 양도가 아니다. 이게 제일 기본적인 양도를 구분하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외우지 마시고 그냥 외우더라도 뭘 기억해라? 이거 가지고 판단하면 돼. 그냥. 그죠? 가불이 얘가 아파트를 파는데 보통 뭘 받고 파나요? 돈 받고 팔죠? 그죠? 이걸 우리가 뭐 한다고 그래요? 매매한다고 그럽니다. 매매. 그죠? 그 매매를 하게 되면 지금 갑이 파는 거죠. 뭘 받고 팔았어요? 돈 받고 팔았네. 대가 있네. 그 얘기는 뭐야? 양도입니다. 근데 파는 애니까 매도는 양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별 얘기 아니죠? 자, 얘가 아파트하고 얘가 토지하고 서로 뭐 있어? 교환했어요. 교환.
물물 교환이네요. 자, 교환은 양도다 아니다? 양도다 아니다. 얘가 아파트를 얘한테 줬잖아요. 그냥 줬나요? 아니죠. 얘 거 뭘 받았다는 거예요? 을의 토지를 바꿔준 거잖아요. 대가를 받았네. 그건 뭐야? 양도죠, 양도. 그럼 여기서 양도의 유상의 개념은 여러분 금전만 말하는 게 아니라 돈이 됐든 물건이 됐든 주식이 됐든 뭐가 됐든 대가를 받고 넘기면 걔는 뭐다? 유상으로 봐서 뭘로 보겠다? 양도로 보겠다. 그럼 교환은 당연히 양도에 해당되네요. 그것도 양쪽 갑을 둘 다 양도네요. 왜요? 동시행이잖아요. 내 거 주고 동시에 상대방을 주고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취득과 동시에 양도에 해당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둘 다 뭐예요? 취득과 동시에 뭐가 된다? 양도한 게 되는 거죠. 근데 얘는 대가를 단지 부동산으로 한 것뿐입니다. 그죠? 그럼 얘도 양도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현물출자라는 게 있어요. 현물출자. 자, 이게 똑같죠? A라는 법인이 있는데 이 법인이 설립할 때 갑이 여기다 뭘 했다고요? 출자했답니다. 출자. 뭐요? 지분을 댔다는 거죠. 근데 보통은 금전으로 하잖아요. 그 얘는 뭘로 했다는 거예요? 현물로 했다는 거예요. 현물. 갑이 본인이 남양주 여기 평택평역 앞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얘가 법인 설립할 때 야 니네 사무실 필요하니까 사지 말고 내 거 줄게 가져가. 그리고 준 거죠. 그리고 그냥 준 게 아니라 뭘 받았어요? 그 해당 부동산만큼 지분을 받은 거지. 즉 주식 등을 받을 수 있죠. 그럼 얘는 뭐 한 거예요? 부동산을 그냥 준 게 아니라 지분을 받았네요. 바꾸준 거네. 그럼 뭐요? 양도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현물 출자는 뭐다? 양도다. 다 그런 개념이죠? 자, 또 뭐 있어요? 수용됐어요. 수용. 자, 수용은 양도도 아니다. 수용. 수용은 양도일까요? 아닐까요? 양도잖아요. 왜? 보상금 받잖아요. 여러분 강제 수용되는데 그냥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요. 보상금 받죠. 또 대가 있네. 그러니까 수용돼도 양도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용되면 뭐 한다 했어요? 대토한다 했죠. 대토. 그죠? 어차피 농지 수용되면 세금을 내야 되니까 대토를 하게 되면 양도세 일정 부분을 감면해 주거든요. 그럼 세금 낼 거 어차피 세금 낼 돈으로 뭐 한다는 거야? 땅을 사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대토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개발된다 그러면 그 주변 땅값이 오른 이유가 그 사람들이 보상금 받아서 그 주변에 가까운 지역에 대토를 할 거다라고 예측을 해가지고 거기서 땅을 내서 걔들은 가지도 않는데 자기들끼리 와서 시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개발되면 그 주변 땅값이 오른 이유가 그런 거죠. 제일 큰 게 이거예요. 대토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수용 양도죠. 자, 신탁이란 말이죠. 신탁 알죠? 신탁. 그죠? 갑이 부동산을 얘한테 뭐 했어? 신탁했어요. 이 준 거 이렇게 넘긴 거죠? 자, 신탁은 양도일 거 아닐까요? 자, 신탁 우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탁법상 신탁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명의신탁이 있습니다. 자, 신탁법상 신탁은 신탁법에 따라 말 그대로 신탁하는 거고 명의신탁은 몰래 하는 거죠. 자, 신탁. 그래서 일단 신탁은 신탁법상 신탁은 양도일 거 아닐까요? 지금 이거 보시면 여러분이 생각해요. 신탁 그러니까 막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뭐만 생각하면 돼. 그래요. 유상이냐 아니냐만 생각하자니까. 그것만 기준이라니까. 얘가 지금 본인 A, B 부동산을 얘한테 맡겼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A가 지금 이 갑이 이걸 팔았어요, 얘한테? 아니잖아요. 등기만 넘겨준 거냐, 뭐 하라고? 관리해달라고. 대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양도 아니에요. 아니죠. 명의신탁은 양도가 아닐까요? 명의신탁. 근데 명의신탁을 보면 또 뭐라, 명의신탁은 실명제 위반해가 법을 위반. 아니, 실명제 위반이 문제가 아니라, 대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얘도 양도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제가 이 건물 사가지고 제 친구 명의로 하는 거잖아. 그럼 친구한테 명의신탁 하는데 걔가 돈 받고 파는 거 아니잖아요. 대가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걸 나중에 명의신탁에 걸리면 문제가 되겠지. 그거는 그때 얘기고. 여기서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뭘 물어보는 거야? 양도 해당이 되니 안 돼? 이걸 물어보는 거지. 그럼 둘 다 신탁이잖아. 얘도 신탁이고 얘도 신탁이야. 양도도 아니다. 아니다. 대가가 없다. 그래서 신탁 나오면 그냥 무조건 양도가 아닌 거예요. 그죠? 자, 그렇고 그 다음에 대물변제라는 게 있어요. 대물변제. 얘 뜻이 뭐예요? 변제했다잖아. 변제가 뭐예요? 빚을 갚았다는 얘기죠. 뭘로? 네, 물건으로.
그 이런 얘기죠. 제가 친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을 현찰이 없어 못 갚으니까 제가 그 5억을 빌렸는데 그 5억 상당의 부동산으로 대신 빚을 갚았다는 얘기죠. 그럼 제가 빚을 갚았던 게 넘겨졌죠? 그러면 제가 양도다 아니냐 이거 물어보는 건데, 자, 대물변제도 양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친구한테 부동산 넘겨주고 나는 받은 게 없어요. 친구가 넘겨주니까 그래 고맙다고 등기만 넘겨받아갔는데 왜 저는 양도일까요? 빚을 갚았다는 얘기지. 얘가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한테 그 부동산을 5억을 받고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빚을 갚은 거하고 똑같은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변제하더라도 뭘로 본다는 거예요? 양도로 보겠다. 그러면 대물변제도 양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물변제 그러면 대표적으로 조세 물납 같은 것도 대물변제에 들어갑니다. 우리 재산세 물납하게 되면 원래 물납은 세금은 뭘로 내야 돼요? 금전으로 내야 되잖아요. 근데 뭘로 냈어? 물건으로 대신 냈으니까 얘도 대물변제고, 이혼할 때나 이런 데 정신적 위자료 같은 것도 뭘로 주면? 물건으로 주면 걔도 양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혼할 때 위자료를 부동산 주고 나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양도세 내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걔도 뭘로 봐? 대물변제로 봅니다. 해서 우리가 이혼할 때는 세금 안 내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재산분할 청구한다 그랬잖아요. 재산분할 청구. 그러니까 재산분할 청구를 해가지고 소유권을 넘겨주게 되면 걔는 양도가 아닙니다. 근데 그냥 주면 뭐야? 양도다. 해서 실제로 양도세가 나오는 케이스가 있죠. 보통은 이혼할 때 위자료 주고 그 세금 신고한 사람 대한민국에 없거든요. 왜? 그 내가 돈 받고 파는 게 아니라 그냥 위자료 명목으로 준 거니까 당연히 신고를 안 하겠죠. 나중에 소유권이 넘어갔네요? 그죠? 그럼 나중에 국세청에서 이제 걸리면 어떻게 돼?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왜? 법적으로 걔는 양도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대물변제, 양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이걸 구분하는 가장 기본 기준은 유상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일단 먼저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기본적인 개념은. 여기다 추가적으로 내용이 추가를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뭐 이런 거 있죠. 환지 처분이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이 환지 처분은 어디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공법이 또 나오는 거죠. 그죠? 환지 처분이 뜻이 뭐예요? 그거죠. 그거. 머릿속에 떠오르지만 설명할 수 없는 그 환지 처분. 그죠? 그죠? 그렇잖아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설명을 못하는 거죠. 네. 종전 토지 대신 지번과 지목이 바뀐 새로운 토지로 바꿔주는 처분 행위를 뭐라 그래요? 환지 처분 그래요. 그럼 이거는 지금 돈 받고 주고받는 거 아니죠? 원래 계획된 대로 용도가 바뀌면 지목이 다 뒤를 바뀌니까 그냥 이걸로 바꿔주는 처분행위니까 얘는 대가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양도가 아니고. 이건 뭐겠어요? 환지하면서 뭐가 있어요? 뭐 사업시행자한테 공사비도 줘야 돼. 뭘로? 땅으로 주죠. 그걸 채비지라고 한다 했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개발하면 공공시설 용지나 그다음에 뭐 녹지공간 도로부지 같은 걸로 내 땅의 일부가 충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불이충당 통타로 그러거든요. 이것도 대가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얘는 양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환지처분이나 보류지로 충당되면 양도도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대가가 없다는 얘기지. 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도 있죠. 뭐 교재 다 있는 거니까 미리 설명하면 이런 것도 있죠. 공유물 분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땅이 있는데 토지가 가불이에요. 5대 5로 돼 있어. 그죠? 이걸 분할해요. 어떻게? 갑을 5대 5. 자, 그러면 원래 지분이 5대 5였죠? 그대로 분할했네. 지분 변동 있어 없어요? 없죠. 자기 거 찾아온 거잖아. 양도도 아니다. 아니다. 그런 거죠. 지분 변동 없으면 6대 3 어떻게 돼? 6대 4. 이러면 양도에 해당될 수 있죠. 왜? 지분이 10%가 얘한테 넘어갔어요? 그럼 감소된 애가 얘한테 대가를 받고 넘겼으면 걔는 뭐야? 양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있죠. 이렇게 분할해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분할했다가 다시 분할해요. 25% 이런 식으로. 자, 이래도 보다 지분 변동 있다 없다? 없어요. 왜? 갑 50%, 을 50%죠.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겠어요? 지분 변동 없이 단순 분할하건 두 개로 했다가 재분할하건 뭐만 없으면 지분 변동만 없으면 양도도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 추가해서 하면 되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뭘 기억하시라? 대가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일단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교재 보면서 추가적인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285페이지에 보면 양도의 개념 나와 있고요. 1번에 양도의 개념이 뭐라고 돼 있어요? 양도란 이렇게 돼 있죠?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라고 되어 있잖아.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해서 그 자산을 뭐라고요?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걸 뭐라 한다? 양도라 한다. 그러네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 양도세 요건 나와 있죠? 뭐 그건 볼 거고요. 뒷장 보시면 거기 나와요. 양도로 보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거기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양도에서 지목축 써 있네요. 매도, 교환, 범위된 현물출자, 대물, 면제, 조세불납 이런 것들 수용, 공매, 경매는 다 보다 대가가 있으니까 뭘로 보겠다? 양도로 보겠다. 그건 뒤에 우리 그림에 설명돼 있으니까 혹시 제목만 써 있다고 저기 할 필요 없습니다. 저 뒤에 가면 그림으로 다 설명돼 있으니까 나중에 뭐 혹시 부족하면 그거 보시면 되는데, 자, 2번에 뭐 있어요? 부담부 증여가 나옵니다. 자, 요거는 잘 이해하셔야 되죠? 얘는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그리고 여기 아니고 양도세 말고도 취득세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건 그 취득세도 이게 시험에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다른 얘기지만 보세요. 이렇게 건물이 있다. 이게 뭐라겠어요? 10억짜리 건물을 갑이 어떻게 한다고요? 을한테 뭘 해줘? 증여를 해줘. 근데 그냥 안 주고 조건을 걸었다. 조건부라는 거지. 이게 뭐라고요? 여기 은행빚 3억이 있는데 요 3억을 뭐라? 원래 누구의 채무인데? 갑의 채무인데 어떻게 한다고요? 을 네가 내 대신 갚아라. 그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부로 증여해 주는 거 뭐라 그래요? 부담부 증여를 합니다. 그럼 이때 그러면 요 3억 있죠? 3억. 요거는 갑이 원래 갑이 갚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을한테 떠넘겼죠. 그럼 뭐하고 똑같은 거야? 을로부터 3억을 받아서 은행빚을 갚은 거 대물 변제하고 똑같은 케이스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는 어떻게 한다? 이 3억은 증여가 아니라 원래 겉으로는 증여한 거 맞잖아요. 증여가 아니라 뭘로 봐? 돈 받고 파는 걸로 봐서 양도로 보고 나머지 7억만 뭘로 본다? 증여로 봐서 얘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만큼은 양도세를 과세하겠다. 이게 부담부 증여 뜻입니다. 결론은 무슨 얘기예요? 채무 부담부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보겠다는 거지. 나머지 부분만 뭘로 보고? 증여로 보고. 그 증여세는 갑과 을 중에 누가 낸다겠어요? 증여세는 누가 내야 돼? 둘 중에 받은 사람이 내죠. 받은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양도세는 갑이 냅니다. 이게 부담부 증여 뜻입니다. 자, 근데 나온 김에 얘는 뭘래요? 취득세를 내죠. 얘는 취득세 어떻게 낸다 했어요? 얘는 이제 유상승계치들과 무상승계일 때 세율이 다르죠. 취득세는. 그죠? 근데 얘가 주는 애가 이렇게 됐네. 전체를 증여했거나 전체를 매매한 게 아니라 일부는 양도고 일부는 증여로 본대요. 그럼 취득세는 어떻게 된다?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 했지. 그죠? 어떻게 하면 돼요? 주는 애가 채무부담부는 주는 애가 뭐 했대요? 양도를 했답니다. 양도가 뭐라고요? 유상 이전 했다잖아. 그러면 주는 애가 유상 이전이니까 받는 애는 당연히 유상으로 뭘 한 거예요? 취득을 한 거죠. 그죠? 주는 애가 채무를 취한 나머지는 뭐래요? 무상, 증여잖아. 무상으로 줬대요. 받는 애도 증여니까 무상 취득이 되는 거죠. 이거 취득세 몇 번 나왔어 시험에. 부담부 증여 시 채무에게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취득한 거로 보고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뭘로 본다? 무상으로 취득한 거로 본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 시험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얘는 얘대로 공부하고 얘는 얘대로 공부하면 여기서 엄청 헷갈립니다. 그죠? 근데 이게 어차피 맞물려 가는 거잖아요. 주고받는 거니까 이 개념 이해하시면서 취득세 같이 연관해서 정의를 하셔야 안 헷갈리는 거지. 그죠? 얘네 둘이 무슨 관계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다. 그럼 뭘로 본다? 무조건 전체를 뭘로 봐? 증여로 본다 그랬죠. 하여튼 무조건 일단 뭐가 나오면 배우자 직계존비속 나오면 무조건 뭘로 봐? 증여로 본다. 추정의 뜻이 있다는 거죠. 입증하면 정상적으로 양도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한은 무조건 일단 뭐가 나오면 배우자 직계존비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그래서 이것도 나오잖아요.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게 되면 전체를 뭘로 본다? 증여로 취득한 거로 본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똑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286페이지 부담부 증여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거기 부담부 증여란 뭐 증여자의 채무를 수정을 인수하는 경우 증여 가액 중 그 채무에게 해당하는 부분을 뭘로 본다? 양도로 보겠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보시고 오른쪽 3번에 이혼 이자료 나오네요. 이자료 뭘로 본다고요? 양도, 대물 변제. 양도로 본다. 그죠? 그랬고. 뒤에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환지
처분 나오네요. 그죠? 1번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 처분이나 보류지로 충당되면 양도다 아니다? 아니다. 그랬고. 양어로 2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토지 경계를 변경하기 위해서 공간보호에 따른 토지 분할은 양도가 아니래요. 자, 여러분 교환은 양도잖아요. 그 얘는 앞에 뭐가 중요해요? 토지 경계를 변경하기 위해서 그 법에 따라 지적 경계선이 변경되면서 교환하게 되면 양도가 아니다. 왜요? 이게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교환하는 게 아니라 지적 경계선 변경 때문에 토지 위치가 바뀌어서 교환했다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나한테 양도세 내라. 그럼 가만 안 있겠죠. 그래서 그 키포인트는 그 법에 따라 경계선 변경 때문에 교환하는 건 양도가 아니다. 그죠? 이렇게 보면 되고요. 오른쪽 양도담보 나오죠? 이게 시험에 정답으로 여러 번 나왔던 거고 최근에 나온 것도 얘가 정답이었어요. 양도담보. 이거 뭐예요? 양도했는데 왜 했다고요? 담보했대. 그런 거죠. 이 그대로 해석하면 뭐예요? 양도했어. 왜 했어요? 담보 목적으로 했다는 거야. 말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이걸 팔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일단 등기를 넘겨줬다. 제가 친구한테 돈 빌린 게 있는데 돈을 못 갚으니까 친구한테 내가 조금만 기다려다 했대. 친구가 그러면 내가 일정 기간 동안 기다려줄 테니까 1년 기다려주니까 대신 뭘 달라고? 담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는 집의 소유권을 넘겨준 거예요. 지금 제가 파는 거 아니죠? 뭐 하려고 넘겨준 거야?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의도 자체가 처음부터 팔겠다는 의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도가 아니라는 거야. 물론 이거를 이제 짜고 치면 안 되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안 물어봐요. 그럼 일단 얘는 뭐야? 일정 요건 갖추면 양도가 아니다. 근데 뭘 하면? 약정한 날짜에서 못 갚았어, 빚을. 그래서 그걸로 빚을 갚아버렸어. 그럼 뭐예요? 채무 불이행으로. 그걸로 뭘 해버리면? 변제 뭐 하면? 충당하면. 그때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럼 시험은 이거 물어본 거예요. 이거. 이렇게 물어보죠.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한 경우에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 땡. 틀린 거죠. 변제 충당했다는 얘기는 대물 변제해버린 거지. 그럼 뭘로 봐요? 양도로 본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게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거예요. 최근에 정답이 나왔고, 그죠? 그리고 이번에 양도도 한번 나오죠. 거기 1, 2, 3번 조건 있잖아요. 그 필요 없고요. 양가로 3번 밑에 다만 있죠. 그것만 잘 보시면 돼. 양도 담보 계약을 체결한 후 위에 요건을 위배하거나 그 등기를 넘겨줬는데 제가 집을 비워주면 안 돼요. 등기만 넘겨주고 소유권은 넘겨주고 대신 집은 제가 사용식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집을 비워주면 그 순간 양도가 돼버리는 거죠. 위배하거나 아니면 뭐라고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해당 자산을 변제에 충당하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거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양도 있죠? 1번 확정 판결로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등기한다. 신탁 나오면 해지건 뭐건 신탁 나왔다 그럼 뭐야? 양도가 아니다. 양고로 2번 매매 원인 무효소에서 그 매매 사실이 원인 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이것도 뒤에 가면 양도 그러니까 뭐 저기 때 나오는데 이런 거죠. 갑이 을에게 둘이 매매됐어요. 등기 넘어갔어. 근데 뭐가 걸렸다는 거야? 한쪽에서 소송을 걸어. 소송을. 근데 법원 판결에 뭐라고 나왔어요? 이 계약은 원인 무효다라고 무효 판결이 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계약 자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법적으로 아예 처음부터 무효니까 뭐예요? 여러분 민법에서 무효가 되면 뭐예요? 무효가 어떤 효과가 있어요? 법률 효과가? 무효가 되면 뭐가 돼? 어떻게 된다고? 무효가 되면 어떻게 돼요? 계약시를 소급해서 그 자체가 뭐예요? 말 그대로 없던 게 되는 거죠. 아예 계약 자체가 그죠? 무효. 그럼 보세요. 얘가 무효됐으니까 계약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럼 매매 자체가 없었던 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 등기 넘어온 거 다시 어떻게 해줘야 돼? 돌려줘야죠. 이걸 뭐라 그래? 환원이라 그래요. 자, 그럼 얘는 양도다 아니다. 아니다. 왜? 지금 사고파는 게 아니잖아요. 계약 자체가 없었던 게 되니까 그냥 돌려줘야지. 얘는 양도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거기 매매 원인 무효소에서 원인 뭐로 판시되어 소유권 하는 데면 양도가 아니다. 양가로 3번은 뭐예요? 공동 소유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 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분할이건 재분할이건 뭐만 없으면 지분 변동만 없으면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판례 나오죠. 판례 밑에 거 있죠. 양도를 보지 않는 경우 판례 있죠. 거기서 그 1번이 확정 판결 나 있고요. 2번이 매매 원인수 그 있죠. 그게 판례예요. 내용이. 3번에 뭐 있어요?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을 민법에 따라 뭐? 재산분할. 이게 뭐예요? 재산분할 청구 있죠? 그거 얘기하는 거야. 이때는 양도가 아니다? 아니다. 그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최근에 시험에는 그것도 나왔었죠. 소유자산을 경매, 공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 자기 걸 제가 다시 쓰겠다는 거죠? 그럼 걔는 뭐다? 양도가 아니다. 자기가 찾는 거니까. 뭐 그런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뒤에 보면 우리 교재는 290페이지부터 그림으로 설명해놨죠. 지금 설명한 그죠? 혹시나 난 좀 설명을 좀 그림으로 봐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 잘 설명돼 있습니다. 그죠? 쭉 돼 있죠? 그거 보시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나오긴 했지만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구분 잘 하시고, 만약에 좀 헷갈린다 그러면 일단 유상 여부를 잘 기억하시고요. 특히나 부담부정의 이런 것들은 자주 나오는 질문이니까 개념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이론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시간 좀 남았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2주 남았으니까 그 오전에 비과세하고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시고. 날씨가 쌀쌀합니다. 그죠? 건강관리 잘 하시고. 건강관리 문제 지금 아플 새도 없어 우리가. 그죠? 그 너무 심한가요? 그죠? 아프지 말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죠? 열심히 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